내 제품은 너무 좋은데 지금 경기가 이상한가? 고객들이 구매를 안 하네? 다른 쪽에서 이상한 점을 계속 찾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한테 너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여기서 우리가 탈피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함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무해하면 다르지 무해하니까요. AI 마케팅 대표 채널 무해한노수의 노수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책님이랑 같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럴 마케터 임동현 책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고리즘과 로직이 바뀌어도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이 방법을 대행사분들만 알고 있고 사업주분들은 99%는 몰라요. 보통 우리가 대행을 맡기잖아요. 대행사들이 했을 때 좀 잘 돼. 근데 우리 인하우스로 하면 잘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얻어가실 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면 보통 돈을 쓰는 거다, 투자다, 어느 정도 나가야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죠. 기회비용으로 보통 많이 고려를 하세요. 네. 근데 마케팅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쓴 만큼 결과물이 계속 쌓여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결과물이라고 하면 콘텐츠가 쌓이던, 조회수가 쌓이던, 고객이 쌓이던 뭔가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좀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 그쵸. 일시적으로 본다라는 이 크나큰 함정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한 만큼 매출이 오릅니다. 근데 마케팅을 안 하면 매출이 훅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마케팅을 그럼 왜 해요? 좀 더 알려서 나중에는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쵸. 그쵸.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1,000만 원 벌자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100을 쓰든 1,000을 쓰든 계속 쌓여서 결국엔 내 미래의 보탬이 되고자 이 마케팅이라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케팅을 안 하면 매출이 떨어진다. 이거는 진짜 크나큰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총 3가지로 이 함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시적인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없이 그냥 진행해요. 블로그 10건, 카페 바이럴 100건 그냥 진행해요. 감으로 진행한다고 보통 많이 말을 하죠. 그쵸. 계속 그냥 감으로 이거 진행하면 나아지겠지. 그럼 결과는요? 성과가 잘 나오면 이제 운이 좋거나 내가 잘한 거고, 성과가 안 나오면은 그 사람도 사신 거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 제품은 너무 좋은데 지금 경기가 이상한가? 고객들이 구매를 안 하네? 계속 다른 쪽에서 이상한 점을 계속 찾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위안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엔 마케팅 대행사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그러면 이제 직원들한테 계속 푸시를 해요. 너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막 추궁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리가 악순환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탈피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함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탈피하는 방법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췌를 하고 수집을 하고 문서화시켜서 계속 관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높일 수 있을지 전략을 지속적으로 도출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하나의 기업체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무리가 있어서 보통 대행을 맡기고, 근데 지금 현재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무해한노수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만 잘 봐도 인하우스 마케터 5명이서 할 것을 1명이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데이터로서 증명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답변을 주는 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진짜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로 응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각화를 할 필요도 있어요. 시각화를 한다면 그래프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출이 일어났고, 이 단계에서 얼마나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없이 이제 하다 보면은 어디서 우리가 유입이 됐는지 또 파악을 못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도 못할 거고, 어디서 이탈이 되는지 모르니 그 부분을 보강하지도 못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각화를 해서 우리의 보강점이 어딘가, 우리의 강점이 어디인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우리 브랜드 고객층들이 많아지고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상승곡을 그리고자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함정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채널 종속 구조를 살펴보셔라 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점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는 메타, 구글 이런 매체 광고 있죠. 이러한 것들에 기대다 보면 이 광고 채널이 없어지거나 돈이 없어서 광고가 오프되거나, 그럼 매출이 끊겨요. 뚝 끊기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에 너무 기대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유기
유기적으로 다른 마케팅 수단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유기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걸 저희가 광고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단기적인 한 가지의 매체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유기적인 생태계를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 세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함정은 페이드 미디어라고 하는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유료 광고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들은 그게 사라지는 순간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확보된 고객층들이 구매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매출을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똑같이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짜 궁금하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브랜드 자산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메타 광고에 돈을 충전해서 광고 소재를 넣어서 광고를 태워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메타 거죠. 그쵸, 메타 거죠. 우리한테 남는 건 내가 만들었던 광고 소재, 그건 우리한테 남아요. 근데 만약에 유행하는 콘텐츠 포맷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콘텐츠 어떻게 해요? 못 쓰죠. 그럼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브랜드 자산을 쌓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검색량을 올리는 쇼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검색 자산을 쌓는 그런 콘텐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블로그나 리뷰 콘텐츠 신뢰의 자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리뷰를 보고 아 진짜 이게 좋구나 라고 또 이제 판단을 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에서 뉴스레터 혹은 새 소식 알림 같은 거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동의하기 누르면은 저희 회사의 새 소식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기를 하면은 브랜드 내부에 이제 고객 DB가 쌓이게 되죠.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저희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앞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브랜드 자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쇼폼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쇼폼은 우리가 인스타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에 올려요. 우리가 삭제하지 않는 한 그 채널 내에 계속 돌아다녀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언젠가 계속 노출이 되고 하겠죠. 유튜브가 1000명한테만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노출을 안 시킬 거야. 그러한 가이드가 없어요. 1000명이 봤네가 끝이 아니라 그 영상은 내가 타겟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이 돼요. 그럼 이 쇼폼이 광고가 오프되면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 자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건 퍼널 축적.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그 자산이 남아요. 그럼 그 자산이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고객을 다시 내 브랜드로 유입시키도록 계속 이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콘텐츠에서도 얘기했듯이 퍼널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된다, CTA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땡땡땡 검색하세요,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세요 라는 이 CTA가 명확하게 그 콘텐츠 안에 있으면 그 콘텐츠는 계속 유의미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한노수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롱폼을 찍고 그것을 쇼폼화 시켜서 쇼폼을 막 정기적으로 올려요. 그럼 그래 마케팅을 사람들이 검색을 하겠죠? 혹은 제 프로필에 있는 CTA 링크로 들어와요. 그럼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뭔데? 볼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믿을 만한 곳인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뉴스레터 구독으로 우리한테 DB화 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뉴스레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RM이라고 하는 마케팅 활동에 동의한 그 DB가 있어요. 우리 이런 채널도 있어요. 우리 이런 것도 진행해요. 계속 이제 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객은 우리 타겟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레터를 계속 발송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한테 문의가 옵니다. 혹은 그래 마케팅을 했었어. 다시 문의가 오는 경우도. 최근에도 꽤 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직 건재합니다. 우리 가게 정상 영업해요. 이런 식으로 생존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거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 브랜드에 대한 이제 존재가 한 번 더 각인이 되는 거죠. 한 2, 3개월 이탈됐던 고객이 다시 한번 유입되고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세 번째로 얘기할 게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확실한 뭔가 필요한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TV라는 거죠. 인간의 생애 주기가 있듯 고객도 생애 주기가 있어요. 고객이 이제 어떠한 사유로 또 이탈이 됐어요. 다시금 또 찾아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설계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100만 원을 썼을 때 고객 생애 가치를 증대를 하면 결국에는 이 100만 원이 얼마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지? 까지 설계가 돼야 된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육아용품 쪽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육아용품 쪽이 특히나 이걸 잘 설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가 생기기 전에 임준기라고 하죠. 임준기부터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산후조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그 아이를 위한 육아용품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또 구매를 할 테고 아이가 출생이 되고 24개월
그때까지는 계속 용품이 필요하거든요. 확 바뀌잖아요. 물티슈, 기저귀라든지 그래서 이 생애주기를 더 타이트하게 정말 짜임새 있고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내가 아기 키울 때 이랬었지, 이런 게 이때 필요했지라는 게 바로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는 게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를 하는 거다. 내 타겟이 육아맘이나 30대 이제 막 결혼을 하신 분들 이런 타겟이다라고 한다면 이 고객의 생애 주기를 더 짜임새게 면밀히 짜고 퍼널을 정교하게 구축을 해서 마케팅을 할 때 브랜드 자산화라는 관점으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로도 하나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고 싶은데 우선 우리 그레마케팅은 이런 육아맘 타겟으로 고가의 유모차, 고가의 소파 우리 그레마케팅 너무 잘 팝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아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행사를 쓰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다 숙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완전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브랜드 잘 알고 있나? 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어우, 식은땀이 벌써 나는데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돈을 쓰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건 그냥 불꽃놀이 터트리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세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불꽃놀이 하지 말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브랜드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고객, 콘텐츠 이런 데이터를 우리 브랜드 것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드 미디어와 온드 미디어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꼭 하셨으면 합니다.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돈을 쓰고 있는지. 네, 이것을 반드시 오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1대1로 온보딩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저희 CTA 링크에 문의 폼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지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노수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해한 마케팅 모두에게 무해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무해한 노수 세상에 없는 마케팅 노수가 합니다. 무해한 노수 사람을 지키는 마케팅